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절기 입춘이 지나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현대 레이더 화면에서도 비구름대가 가득 자리 잡고 있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광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고 북쪽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내린 눈은 15cm 이상 많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눈과 함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북 북부와 남서 내륙에서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출퇴근 시간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철강공단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기름때와 유해물질로 오염되기 쉬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세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런 작업복을 수거해 세탁해주는 서비스가 포항에서도 곧 시행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철강 제품 제조 설비를 만드는 곳으로 철판, 용접, 가공 등의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복은 금세 기름때로 얼룩집니다. 하지만 세탁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름때 자체가 자체적으로 암만 해도 우리가 제재를 넣다 하더라도 아예 안 돼요. 기름때와 유해 화학물질로 오염된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세탁을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용 세탁 서비스가 있지만 이런 서비스가 없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서비스가 포항에서도 시작됩니다. 근로자들의 이제 건강 그리고 쾌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돼서 그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십억 원을 투입해 새롭게 세탁 공장을 지어야 했던 다른 시군과 달리 전문 업체와 협력해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포항시는 작업복 수거와 배송을 하고 세탁은 전문 인력과 장비가 갖춰진 포스코 휴먼스에서 맡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입니다. 후반기부터는 저희가 거점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거점도 만들고 분업화해서 남구, 북구, 또 우리가 모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쪽 노동자들을. 포항시는 오는 3월 철강공단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포항시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는 설을 맞아 거래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거래대금 3천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기 지급은 포스코의 설비자재와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주 2차례 지급하던 것을 2월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1단위로 지급합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거래기업과 동방성장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메타버스 수도를 선포하고 도민들이 메타버스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도청 1층에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콘텐츠 부족 등으로 체험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1년 만에 가상현실을 넘어 XR,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새 콘텐츠를 대거 추가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메타버스 과학국의 첫 사업이었던 메타버스 체험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집니다. 콘텐츠 수가 적고 공간이 도청 안에 있다 보니 하루 평균 방문객은 30명이 안 됐습니다. 구축비 13억, 그다음에 공조시설, 또 홈피, 또 콘텐츠 개량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벌써 20-30억이 넘죠. 도청 1층 청사에 있으니 공무원 빼고 나면은 몇 명이 왔는지
몇 번이나 다녀가셨어요? 체험존 하나도 운영도 못 하는데 메타버스 수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도마에 올랐던 메타버스 체험존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먼저 경북의 정체성이 뚜렷한 콘텐츠를 보강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의성 조문국, 청송 주산지, 포항 호미곶, 울릉군 독도까지 지역의 명소를 미디어 아트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을 넘어서 실제와 가상의 시공간이 혼재된 확장현실, XR 콘텐츠를 추가하고 디바이스를 교체해 체험객 몰입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전용 헤드셋인 메타캐스트 3를 쓰고 콘텐츠를 선택하면 순식간에 가상의 현실로 이동합니다. 심해의 바닷속 해파리떼와 조우하고 눈앞에서 고래를 만져봅니다. 경북 도청 상황시를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한 산불 진압 콘텐츠도 눈에 띕니다. 포항 앞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양 쓰레기 스킨스쿠버 체험, 도산서원 풍등 날리기 체험 등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체험 콘텐츠도 풍성해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현실과 그 다음에 3D 오브젝트들을 같이 혼합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체험을 직접적으로 인터랙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저희가 사용한 XR 기술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로 3D 스캐너를 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가 도전서원과 이렇게 하회마을이나 그런 거를 직접 이제 스캔을 해서 실제와 똑같은 그런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입구에서 AI 도지사가 안내하는 한편 아바타를 생성해 경북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국보를 찾는 게임도 추가됐습니다. 3면이 LED 벽으로 조성된 미디어 아트존에서는 터치를 통해 가상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콘텐츠를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좀 탑재를 하여서 여기에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평일 오후 5시로 끝나는 이용 시간을 늦추고 주말 운영을 시작하는 등 추가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내년부터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되고 동창회와 향후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와 독려 행위도 일부 허용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했지만 공사비가 느는 바람에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요. 갈등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가를 투입하는 공사비 분쟁 조정회의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데 분쟁을 줄일 해법이 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448세대 아파트를 짓는 대구의 한 재건축 현장입니다. 처음 계획대로면 이달 안에 완공해야 하지만 아직 골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 기간은 이미 6개월이나 늘었는데 다시 몇 개월 더 밀릴 처지입니다. 그 사이 공사비는 평당 470만 원에서 560만 원대로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에 반발한 조합은 서울에 있는 시공사 본사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구청에 조정을 신청했고 대구에서는 첫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건 지난해입니다. 공사비 분쟁이 전국에서 잇따르자 광역시 단위에서 각 분야 전문가단을 꾸려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전문가와 조합, 시공사 측과 중재회의를 열도록 한 겁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지난주 사전 검토회가 있었고 오는 7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원만히 협의하라는 정도의 행정 지도밖에 안 되었지만은 이번 회의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협의 조정 그런 그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과 불신이 큰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을 대신 검증하고 공식력 있는 합의선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어떤 결론을 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료의 객관성 문제입니다.
자료는 누가 작성했느냐? 건설사의 청구서에 불과해요. 전문가 검증이 제대로 되려면 공사비 관련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데 시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서구와 동구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늘어난 공사비를 조합이 못 주겠다고 하자 시공사가 입주를 막아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분쟁 조정 회의가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갈등을 풀어낼 해법이 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2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8일에서 22일까지 3,700곳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1월 체감 경기 지수는 48.1로 전달보다 10.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통시장 1월 체감 경기 지수도 전달보다 9.3포인트 내린 40.4로 22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체감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경북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MBC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대학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적성을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도심지와 멀어 고교 평준화학군에서 제외된 포항 면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진로 맞춤형 트랙별 교육과정을 만들어 해마다 입시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주채리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 이제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로에 관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트랙을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공부할 과목을 직접 고르다 보니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짜여진 진로 트랙에 맞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고민하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수업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가장 진로 트랙이 잘 구성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포항 동성고는 2020년부터 경북교육청의 교과특성화 학교로 지정돼 특정 분야에 흥미나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 진로 맞춤형 트랙별 교육과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휴먼의학, 자연융합, 건설환경, IT공학과, 정치경제, 사회행정, 인문교육, 문화예술체육특수 등 8개 분야로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듣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 3번에 걸친 진로 트랙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선생님은 학생의 진로를 찾는 데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할 때 본인 진로에 맞춰서 어떤 과목이 더 유리한가 거기에 맞춰서 이 진로에는 이 과목이 좋으니까 이 트랙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계속 끊임없는 상담과 교과 시간에 그런 진로 탐색하고 그리고 주로 3학년 담임교사로 이뤄진 대학 진로 TF팀은 1년에 2차례 대입 전형 분석을 통해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 설계를 돕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열정과 학생의 노력이 모여 올해는 서울대 6명을 비롯한 수도권과 주요 대학 수시 전형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이 대학 진학을 위한 좋은 기자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주채리입니다. 지역 소식을 시민들이 직접 전하는 포항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단은 블로그 부문과 사진 부문, 영상 쇼폼 부문 각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포항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전달합니다. 시는 기자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영덕 목재문화 체험장을 이달부터 정식 개장합니다.
목공 체험실에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목재 직접 만들기와 미니어처, 우드펜 제작 등 다채로운 목공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재놀이 체험실은 숲과 목재를 테마로 관광객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울진군은 2월 한 달 동안 울진 사랑카드 결제 한도액을 1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울진 사랑카드는 평상시에는 월 50만 원 결제 시 10% 캐시백을 지급했는데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2월에는 한시적으로 월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절기 입춘이 지나자 봄을 재촉하는 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에서도 비구름대가 가득 자리 잡고 있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 북동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광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북상하고 북쪽에는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cm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15c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눈과 함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북부와 남서 내륙에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출퇴근 시간 눈과 비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김천은 2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7도, 김천은 5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의성은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5도, 의성은 6도 예상됩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도 7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